YTN 라디오가 보내드리는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합니다. 방금 전에 끝났죠. 역대 최고 투표율을 기록하면서 정말 세간의 관심을 집중시켰던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제 결과가 나왔고요. 신임 당대표로 김기현 후보가 당선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김기현 캠프의 윤희석 공보총괄본부장 연결해서 자세한 현재의 입장 그리고 생각 들어보겠습니다. 윤 본부장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 목소리가 차분하시네요. 이제 네? 저희가 예상한 결과가 나와서 그런 것 같습니다. 좀 들뜬 목소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목소리가 안녕하세요. 그리고 아주 착 가라앉으셔가지고 예. 예상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어떤 근거로 예상하셨습니까? 일단 저희가 목표가 1차에서 끝내는 과반 득표를 목표로 했는데요. 예. 그동안에 이 당원 100% 선거기 때문에 당원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는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예. 그래서 지지층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추이를 좀 봤는데 예. 그 흐름이 끊기지 않고 쭉 상승세로 이어져 왔고 그 당 지지층에서도 40대 후반대의 지지율을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에 그 김기현 후보가 가진 그 당 정체성과 노선에 부합하는 그 점에 대해서 지지층보다 훨씬 더 가중치를 두실 수 있는 당원들의 지지도는 더 높을 것이다. 이런 예상을 해왔습니다. 예, 그렇군요. 정체성과 노선. 자, 어쨌든 이제 신임 당대표가 되셨는데 가장 먼저 김기현 이제 신임 당대표가 해결해야 될 과제 뭐를 꼽으시겠어요? 김기현 대표님 입장에서는 일단 총선을 앞둔 1년 동안에 어떻게 하면 국민들께 여당으로서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모습을 보이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1차적으로는 민생을 챙기는 여당의 모습을 보여주겠다, 이런 생각을 말씀을 하셨어요. 결과적으로는 지금까지 선거 과정을 통해서 여러 의혹 제기라든지 국민들이 보시기에 좀 눈살 찌푸릴 만한 그런 일들도 있었는데 그걸 떠나서 이제는 진짜 일하는 정당, 일하는 여당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것이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여러 의혹 제기를 말씀하셨는데 일단은 말이에요. 제가 두 가지를 여쭤보고 싶은데 첫 번째로 여쭤보고 싶은 것이 지금 의혹 제기를 했던 후보들 두 분이 있죠. 안철수 후보와 황교안 후보, 이 두 분과의 관계 설정이 매우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일단 안철수 후보는 황교안 후보와 연대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만은 오늘 이 결과 발표 이전에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당대회 결과에 무조건 승복하겠다는 얘기를 했고. 누가요? 안철수 후보가요. 안철수 후보가. 예. 그리고 황교안 후보와 생각이 같은 것은 땅 의혹 제기, 울산 땅 의혹 제기와 이번에 문제가 된 용산 대통령실 행정관들의 문제, 거기에만 뜻을 같이 하지 무슨 대여 투쟁이라든지 이런 것에는 자기는 동의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안철수 후보하고는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제가 볼 때는. 예. 근데 이제 황교안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전당대회 보이콧까지 얘기를 하신 마당이기 때문에 앞으로 황교안 후보가 어떤 행보를 보이시냐에 따라 김기현 후보도 입장을 정해야 되긴 하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저희의 입장은 황교안 후보도 같이 연포탕 정신을 살려서 같이 가는 모습을 보여야 되겠다. 이것이 기본 입장입니다. 잠깐만요. 뭐를 보이콧한다고요? 황교안 후보가? 전당대회 결과에 대해서 보이콧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어제 저희가 황교안 후보랑 전화 인터뷰를 했거든요. 근데 그때 황교안 후보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결과가 나오면 당연히 승복한다는 식으로 말을 했거든요. 다시 말해서 이 당을 위해서 김기현 후보가 당선된다 하더라도 김기현 후보를 돕겠다라는 식으로 말을 했거든요. 예, 어제 얘기인데요. 오늘 오후에는 어제 얘기하고 오늘 얘기하고 또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와 같이 그런 식으로 하겠다, 투쟁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니까 안철수 후보가 그건 아니다라고 선을 그은 입장 발표를 한 겁니다. 네, 그렇게 된 겁니다. 투쟁을 하겠다라는 거는 불복으로 받아들여도 되는 얘기예요? 그거는 이제 황교안 후보께 여쭤봐야 할 일인데요. 물론 그렇죠. 그러니까 김기현 후보 측에서 받아들이는, 김기현 신임 당대표 측에서 받아들이는 그게 어떤 거냐 이거죠.
뭐 불복까지 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선거 과정에서 드러난 의혹에 대해서는 끝까지 본인이 알고 싶은 진실을 찾고 싶다는 입장인 것으로 이해합니다. 근데요, 지금 땅 투기 의혹 말씀하셨는데 제가 좀 네. 궁금한 것이 이거는 대부분 아마 털고 가야 된다. 총선 전에 이렇게 생각하는 당원들이 많을 것 같거든요. 네. 털고 간다. 지금 수사 의뢰를 한다. 이것으로 털고 갈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 땅 문제 관련해서 예. 울산에 있는 그 임야 관련해서는 저희가 수사 의뢰를 한 결과로 나올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아무런 의혹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별이 난다고 저희는 봅니다. 물론 뭐 그러시니까 수사 의뢰 했겠지만 수사 의뢰를 하면 수사에 들어갑니까? 그렇죠. 수사 의뢰한 사람은 저희 쪽의 변호인이고요. 수사 대상자가 김기현 후보입니다. 김기현 후보를 수사하다 보면 그것이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이 밝혀질 것이라는 저희 생각 때문에 수사 의뢰를 한 것이고요. 그런 면에서 그 땅 관련한 여러 의혹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혹을 해소하는데 자신이 있다. 이렇기 때문에 그런 조치를 취한 것이고 수사 결과가 나온다면 국민적 의혹은 당연히 해소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일반적인 전당대회에서도 왜 이렇게 이 상대방에 대해서 막 공격하고 이런 거는 비일비재했잖아요. 과거에도. 네네. 그런데 이번 전당대회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제가 볼 때에는 아무리 싸우더라도 고소고발은 잘 안 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고소고발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근데 안철수 의원 쪽에서는 이제 뭐 승복도 하고 뭐 이렇게 하면 그 고소고발 문제는 어떻게 처리될 거라고 보세요? 통상적으로 선거가 끝나면은 고소고발건에 대해서는 고소고발한 분들이 피고소고발인에 대해서 취하를 하죠. 그런 과정이 있으리라고 기대를 하고요. 물론 선거 과정에서는 표가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결과를 내야 되기 때문에 서로가 격앙된 상태에서 그런 결정을 하지만 결국은 끝까지 가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끝까지 가지는 않을 거라고 보신다. 알겠습니다. 지금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이제 그 공천 문제가 또 하나 넘어야 될 하나의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번에 전당대회를 뛰었던 후보들 대부분도 이제 그 부분을 주목하게 될 거라는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 그분들이 좀 우려를 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한 그 소위 말하는 비윤 쪽에서 이 우려를 하는 부분을 어떻게 불식시켜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비윤 또는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게 대통령실이 공천에 개입해서 대통령실의 의도에 따른 공천이 되지 않느냐고 걱정을 하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개입이라는 단어가 성립될 만큼의 어떤 행위가 있다고 한다면 그 자체로 저희는 총선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개입을 했는데 그거를 감춘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특정인이 누군가를 공천을 한다거나 특정인이 누군가를 공천을 안 되게 한다거나 하는 그런 개입이라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다는 그 전제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렇기 위해서 그런 우려를 부식하기 위한 김기현 후보가 생각하는 공천 방식에 대해서 실행을 할 것이다. 그 대전제는 전당대회 기간 동안에 쭉 말씀하셨던 상향식 공천 그리고 절대로 누군가가 피해를 입지 않는 공천, 억울하게 피해 있는 사람이 없도록 하는 공천을 하겠다. 이 원칙 정도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청년 최고위원과 최고위원 선거도 이렇게 쭉 보면 친윤 쪽이 사실은 그 비윤,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 쪽에서 그 좀 많은 지원을 받았다라고 얘기했는데 천하용인 후보들이 다 안 됐어요. 원인이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 저도 제가 중점적으로 본 것은 그 허은하 의원하고 김용태 전 최고위원이 과연 지도부에 다시 입성할 수 있느냐. 그걸 봤는데 두 분 다 안 된 점. 그리고 천하람 후보가 15%를 득표를 못했습니다. 결국은 그분들이 주장하셨던 15%는 14.98이니까요. 뭐. 그러니까 어쨌든 그렇게 봤을 때 그분들이 주장하셨던 것보다는 역시나 당원들께서 생각하시는 그 판단의 기준은 안정
그리고 대통령을 더 한마음으로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지도부에 참여시키는 것이 맞겠다. 이렇게 작용했다고 저는 보고,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앞으로 뭐 이준석 대표랑 또는 그 천하용인 그 네 분들의 어떤 입장도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그 부분이 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 게, 일각에서는 지금 너무 친윤 일색으로 지도부가 꾸려지지 않았나, 이 말이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정당이라는 건 다양성을 바탕으로 해야 하는데 동일한 목소리만 낸다, 이거 문제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객관적으로 보시면 그렇게 보실 수 있죠. 또 어떤 분들은 한 명 정도는 천하용인 그 네 분 중에 한 분 정도는 지도부에 들어가는 게 낫지 않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어쨌든 당원 100% 선거로 진행된 전당대회 결과 나왔으니까 일단 당원들의 의사를 존중해야 되는 거고요. 다만 지금 이 지도부 안에서도 여러 목소리가 나올 수 있는 환경만 조성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최고위원으로 선출된 네 분과 청년 최고위원 한 분까지 합쳐서 이 지도부가 모두 똑같은 단일한 목소리만 낸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총선을 이길 수가 없다는 말씀 제가 강조하지만, 어쨌든 더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서로의 생각을 존중해주고 또 당이 이길 수 있는 방향으로 한 뜻으로 모아가는 과정, 이 과정을 실현하는 것이 김기현 지도부의 숙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왜 모두 똑같은 목소리를 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구성이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조수진 의원이라든지 김재원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제 최고위원회에 다시 들어가셨고, 태용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들을 지금 염려하시는 그런 어떤 아주 가까운 친윤, 윤핵관 이런 분들하고는 결이 좀 다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포함하면, 즉 이준석 대표 쪽이랑 좀 가까운 분들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걱정을 하실 수도 있지만, 이준석 대표와 가까운 분 말고도 다양한 목소리를 저희 당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앞으로 당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세요? 전 대표죠. 전 대표. 전 대표. 이준석 대표의 역할이 저는 당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예. 다만 그것이 어떤 상대방을 너무 비난하는 데 집중된다거나 어떤 말로 어떤 상대방을 공격하는 데만 치중되는 모습을 보여서는 곤란하다고 보고요. 본인이 갖고 있는 그 개혁적인 생각이 당의 방향에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어떤 방식으로 기여해 주신다면 당에서는 더할 나위 없이 환영할 것입니다. 앞으로의 영향력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확대될까요? 축소될까요? 일단 이 전당대회 결과만 보면은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그렇게 썩 좋은 결과라고 판단은 안 할 걸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총선을 앞두고 공천 과정도 있는 거고요. 그 과정에서 또 본인의 목소리를 더 합리적으로 낼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거라고 예상하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는 아직도 저희 당에서는 상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다. 예? 네. 아하, 알겠습니다. 자, 오늘 윤석열 대통령 전당대회에 참석했죠. 네. 국가나 당의 위기를 정치적 기회로 악용하면 안 된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임기가 1년도 안 지나간, 그리고 본인 임기 초기에 치러지는 여당 대표 선거에서 뭔가 분열상이 나타나서 본인의 국정 철학을 실현하는데 여당의 뒷받침을 못 받는다면 굉장히 어려워진다. 그 점을 강조하신 거라고 보고 당연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조직이든 분열을 해서는 뭔가 이뤄낼 수 있는 게 적어지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차원에서 네. 원론적인 말씀이시고, 이 국가나 당의 위기를 정치적 기회로 악용하면 안 된다. 그럼 이걸 우리가 그냥 얼핏 보면 악용하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해석이 돼서 여쭤본 거예요. 그런 해석이 충분히 가능하죠. 예. 지금 전당대회 과정에서도 보면은 어떤 대통령실에 대한 언급을 아주 과도하게 했기 때문에 전당대회에 개입하고 싶지 않은 대통령실을 자꾸 끌어들인 측면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불편하게 여겼을 수 있고요. 제가 특정인을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긴 하지만
어찌되었건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러지 말아달라는 부탁 아닌 부탁을 하신 걸로 이해합니다. 근데 이게 개입하고 싶지 않은 대통령실에 개입시켰다. 근데 이게 일반 분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이게 맞나? 왜냐하면 이 대통령실의 행정관 한 분이 단톡방에다가 뭐 김기현 후보 홍보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뭐 올리고 뭐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예? 올린 사람은 행정관이 아니죠. 올린 거는 행정관이 아니고 올린 것을 올리기를 부탁했나요? 그분이 초대한 사람이 단톡방에다가 자료를 올린 거고요. 예. 그 행정관이라는 분이 누군가에게 부탁하는 전화 녹취 파일이 공개된 거는 맞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이게 개입하고 싶지 않은 대통령실이라는 표현이 맞을까요? 그것은 이제 대통령실 전체 차원으로 그것을 생각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그것을 개인 차원의 일탈로 보느냐는 시각 차이에서 나오는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대통령실 직원들의 어떤 개인적인 행동 자체를 다 통제한다거나 그래서 관리할 수 있는 대통령실의 현재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 대통령실에서는 개입하고 싶지 않은데 끌어들인다고 생각하는 면이 있는 것 같고요. 아하. 이 부분은 예. 실상을 정확히 파악한 다음에 만약에 뭐 법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면 그 조치를 따라야 하는 거고요. 예. 그 정도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피곤하시죠? 이게 막 큰일 지나가면 막 피곤이 몰려오잖아요. 그죠? 예. 피곤하실 텐데, 힘드실 텐데, 이제 긴장이 확 풀어지셨을 텐데, 이렇게 인터뷰 응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국민의힘 김기현 캠프의 윤희석 공보 총괄본부장이었습니다.